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가 사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사흘간의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불안정을 가져오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WMD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 목표 달성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残念ながら核軍縮をめぐる状況は一層厳しいものになっておりますが、G7 として引き続き核兵器のない世界、これにコミット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再確認をいたしました。また NPT 体制の維持強化を図り、その下で核軍縮を進めることが重要という認識を共有をし、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문제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중국을 겨냥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과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위해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의 단합과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는데 앞서 북한 군부 최고위층은 안보리 회의 직전 미국을 비난하며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고체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이사국에 대해서 외교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첫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안보리 회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은 G7을 기반으로 하거나 EU 국가를 기반으로 하거나 해서 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양자 단독 제재가 되는 거죠. 그런 제재를 계속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 직전인 17일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하는 대미 경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전략 무기 개발은 미국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 위협을 느끼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어떤 도발을 예고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 그다음에 지금 핵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 국면 이런 걸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안보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략무기 개발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도 계속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이 군 최고위층 명의로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 담화를 낸 것은 전 세계를 향한 고도의 선전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입장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로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활용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주로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철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테면은 북한이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거가 뭐 이병철급 정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또 군부 실세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에 돌리면서 자위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공조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얀 쿠누투슨 스웨덴 외교부 차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와 유럽연합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특히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EU가 최근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누투손 차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안보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외에 비밀 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핵물질 추출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이 비밀 시설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변 핵시설 폐쇄만으로는 비핵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온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7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원심 분리기 개수를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핵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ve procured quite a bit of materials and equipment for gas centrifuges, and they could have a couple thousand more centrifuges than what I'm estimating.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이 같은 장비와 핵물질 추출 재료들은 영변 핵단지 외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외 강선 핵시설을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원심 분리기를 가동할 때 드는 엄청난 전력량을 감안할 때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의 핵시설이 북한에서는 드물게 매우 훌륭한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And that could very well be at another secret site. I decided that model point of view, based on the best information I have, that North Korea is operating about 7,000 to 10,000 centrifuges.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최대 10,000개에 이르는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중 4,000개가량은 영변 핵시설에 나머지 6,000개는 강선 등 한두 개의 비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외국과의 핵협력 지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겪는 해외 조달의 어려움 등 난관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먼저 영변 이외에 여러 개의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makes it harder to design their strategies to limit it. If North Korea refuses to admit that it has any sites outside of Yongbyon, then the negotiators can only discuss Yongbyon.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임시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쇄를 협상할 의향이 있었지만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로 너무 많은 제재 완화와 추가 보상을 원했다면서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그 같은 많은 보상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비핵화의 진전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국과 한국 해병대의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양국 해병대 간 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인 한국 해병대 연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양국 해병대원의 훈련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해병대 연습 프로그램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하며 미국과 한국군의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합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연습 프로그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연간 최대 25회가량 진행되는 훈련으로 미한 양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양국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한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시행했으며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커 집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스는 16일 북한의 해커 조직은 어떻게 폭탄 제조 자금을 지원하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해커들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가로채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가상화폐망을 공격해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돈 세탁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해킹 능력을 활용해 경제난 속에서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북한 해커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고 가난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에 능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약탈하는 데 숙달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린 팔리스는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정부와 아시아의 동맹국들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는 탈북민 보호 의사 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 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 북송에 이를 두고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